많은 분들은 트루먼 쇼 영화를 한 남자가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 속고만 살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세계를 꾸며놓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역할을 맡아 연기하고 있었으며 트루먼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식입니다. 물론 그 해석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본질은 단편적인 속임수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실이 계속 새고 있었는데도 그 세계를 끝까지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더 정교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화가 지금까지도 오래 남는 이유는 우리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트루먼 쇼를 하나의 상징처럼 가져와 왜 이 세계는 진실을 완전히 숨기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둘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트루먼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신호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거리에서 다시 나타나고 라디오에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자신의 동선이 흘러나오며 주변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다면 그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 세계는 완전히 닫혀있지 않습니다. 틈이 있고 균열이 있고 진실은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트루먼 쇼는 완벽한 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 조금씩 새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감춰진 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수많은 신호를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통제를 이야기할 때 늘 모든 것이 철저하게 차단된 상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강한 통제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막힌 세계는 사람을 강하게 저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숨구멍도 없고 아무 이상도 감지할 수 없다면 언젠가는 숨이 막히고 그 숨막힘은 극단적인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안정적이고 적당히 익숙하고 적당히 불편한 세계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사람을 그 안에서 오래 버티게 만듭니다. 트루먼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갇혀 있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함은 느꼈지만 그 이상함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 전체를 뒤집을 만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불편했지만 아직 살아갈 수 있었고 의심했지만 아직 버릴 수는 없었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그곳이 자기 세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스템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딱 익숙함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의 안정감과 이 정도의 불편함이 동시에 존재할 때 사람은 가장 오래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세계는 사실 완벽한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처럼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트루먼 쇼는 그 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진실이 전혀 없는 세계가 아니라 진실이 계속 새고 있는데도 그 진실이 아직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는 세계 말입니다. 여기서 이 영화가 단순한 풍자를 넘어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시스템은 트루먼에게 그렇게 많은 힌트를 흘렸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허술한 통제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허술함이 아니라 더 깊은 설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보다 가끔은 이상함을 느끼게 하고 가끔은 의심하게 하고 가끔은 질문하게 두되 결국에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식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통제는 모든 것을 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차단은 반발을 부를 수 있지만 애매한 균열과 애매한 이상함은 오래된 수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가짜라는 확신 앞에서보다 설명되지 않는 이상함이 조금씩 스며드는 세계 안에서 더 오래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쇼의 진짜 공포는 거대한 세트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세트장이 트루먼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반복적이라서 스스로 끝까지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트루먼 쇼의 설계자 크리스토프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트루먼에게 혼란스럽고 위험한 바깥 세상보다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를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었고 위험은 통제되었고
트루먼은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니 크리스토프의 시선에서 보면 그는 트루먼을 속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있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화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통제는 대놓고 폭력적인 얼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게 너를 위한 것이라는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음모론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백신은 바이러스 때문에 필수적이어야만 하며 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 잘 어울린다는 사회적 세뇌들은 겉으로만 보면 배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강한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판단할 권리는 결국 그들에게 있다는 전제입니다. 크리스토프가 트루먼에게 던진 메시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는 트루먼이 원했다면 진실을 더 빨리 알 수도 있었고 원한다면 떠날 수도 있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를 준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더 깊게 보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감정과 두려움을 이미 설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원하면 떠날 수 있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리적으로만 보면 떠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리적 문 하나 열려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문을 열기까지는 익숙한 관계를 의심해야 하고 반복된 일상을 끊어내야 하고 오래 주입된 두려움을 넘어야 하고 자신이 믿고 있던 세계 전체가 거짓일 수 있다는 공포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출구가 존재하는 것과 그 출구를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는 자신이 출구를 막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출구를 안 보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출구를 보더라도 끝내 통과하지 못하도록 트루먼의 내면과 환경 전체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정교한 통제입니다. 강제로 쇠사슬을 채우는 것보다 스스로 남아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익숙하고 더 옳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 말입니다. 결국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을 단순히 가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트루먼에게 하나의 세계를 제공했고 그 세계를 사랑이라고 불렀고 보호라고 포장했고 특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트루먼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너에게 맞는 삶을 대신 결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은 누군가가 설계해준 안전한 세계를 자기 것이 아님을 느끼면서도 오래 붙잡게 되는지 말이죠. 이 질문까지 들어가야 이 영화가 인간과 시스템의 관계를 설명하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트루먼이 그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것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관계가 있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었고 바깥으로 나가는 상상 자체를 막아버리는 두려움이 설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래도 여기가 내 세계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정서적 구조가 너무 강했습니다. 즉, 그를 붙잡은 것은 무지가 아니라 구조와 정서와 반복된 환경이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정보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상함을 느껴도 아무리 균열을 봐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온 관계와 일상과 감정과 환경이 그대로라면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트루먼은 무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 두려움보다 크고 두려움이 진실보다 강한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진짜 깊게 본다면 단순하게 세상이 가짜였다는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아두는 것은 거짓 하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오래 붙잡는 것은 익숙한 관계, 반복된 일상, 안전하다는 감각,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안정, 그리고 바깥으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서적 두려움입니다. 진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보다 더 오래 자신을 붙잡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영화는 더 이상 트루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트루먼처럼 끊임없이 신호를 보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넘치는데도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날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압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자유는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도 느낍니다. 학교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기보다 정답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감각도 있습니다. 뉴스와 미디어가 지나치게 짜여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보이고 유명인들의 상징과 연출, 플랫폼이 인간의 시간을 붙잡아두는 방식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조명이 떨어지는 이상한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의 사람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까요? 문제는 트루먼 쇼를 설계한 크리스토퍼가 그랬듯 이 세상을 통제하는 엘리트들이 그 진실을 봐도 계속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언제나 거창한 이름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끌어당깁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는 현실, 관계를 끊기 어려운 정서적 압력, 익숙한 생활 리듬, 반복된 피로, 당장 눈앞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 모든 에너지들이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오늘을 버티는 방식으로만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진실을 보았다고 해도 그 진실을 삶 전체의 방향으로 연결하기보다 잠깐 흥분하고, 잠깐 의심하고, 잠깐 분노한 뒤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세계의 더 정교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트루먼은 완전한 무지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 균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이 곧바로 탈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익숙한 관계 안에 있었고, 반복된 삶의 리듬 안에 있었고, 바깥보다 안쪽이 더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감정적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합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문제를 보고, 통제 구조를 짐작하고, 때로는 진실의 조각을 보지만 여전히 하루의 방식과 선택의 구조와 삶의 기준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장 강한 통제는 완전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된 각성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시스템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유리한 사람은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근본적인 질문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더 깊이 내려가 자기 삶의 구조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은 늦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무지는 언젠가 큰 충격 앞에서 한 번에 깨어질 수 있지만 반쯤 본 상태는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속성이 시스템에는 더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트루먼 쇼는 단순히 한 남자의 삶이 처음부터 짜여진 판 안에 있었고 그가 그 판을 탈출해가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더 깊게 보면 이 세계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두는지, 그리고 왜 진실을 완전히 감추기보다 조금씩 흘리면서도 끝내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지를 정확할 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에 가깝습니다. 즉, 트루먼 쇼는 한 개인의 탈출극인 동시에 정교하게 설계된 통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트루먼만 그런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생각보다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장면을 마주하는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감각도 더 자주 들 것이고 기존 설명이 비어 있다는 느낌도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균열은 앞으로도 계속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균열을 보고도 여전히 같은 환경과 기준, 같은 선택과 일상 안으로 돌아간다면 사람은 결국 계속 제자리만 맴돌게 됩니다. 신호를 더 많이 보는 것과 실제로 다른 삶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너무 영화에 과몰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쇼는 영화의 내용 말고도 우리에게 작은 균열과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다시 하나의 신호를 본 것입니다. 문제는 늘 같습니다. 사람은 신호를 못 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보고도 그것을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기준으로 연결하지 못할 때 계속 같은 판 안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이미 보고 있는 수많은 신호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고 돈과 시간과 몸과 선택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실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 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균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이상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기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계속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상하다고 말하면서도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이제는 더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정을 프로필 링크의 세상의 진실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